저한테 라이브 얼마 있어야지 돼요라고 네. 하면 딱 15,000원이라고 얘기 있으면 돼요. 한 달에 한 3억 정도까지 가봤고요. 최저라고 해도 1억. 원래? 예, 유튜브 저거. 안녕하세요, 누더입니다. 요즘에 라이브 커머스가 또 대세잖아요. 라이브 커머스로 매출 10억을 달성하신 잘 파는 언니 김미경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감성 코치로 활동 중인 마이디 대표 김미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라이브 e-커머스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시작하고 싶지만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쇼호스트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일반 분들은 접근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실전으로 제가 하고 있는 라이브를 직접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리얼하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지식이 조금 없는 분들, 아예 모르는 분들도 가능한 건가요? 라이브 커머스의 가장 큰 강점은 남녀노소, 나이 불문, 누구나 하실 수 있다. 성인만 됐다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실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도 네. 가능한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그렇긴 해. 그래서 잘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셨던 분인지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라이브로 막 시작을 한 거는 1년이 좀 넘었는데 그전에는 사실 뼛속까지 월급쟁이였어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아이 둘을 키우는 그냥 워킹맘에 불과했어요. 근데 코로나 위기가 닥치니까 직장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좀 실질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떤 걸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라이브를 알게 됐는데 라이브가 말을 잘하거나 저처럼 화려한 언변을 갖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소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 팔 수 있었던 건 제가 파는 옷이 30, 40대 아줌마들이 오시고 가정주부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함과 필요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변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거지 절대로 말은 잘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라이브 커머스는 초기 자본이 필요해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 라이브 얼마 있어야지 돼요라고 네. 하면 저는 처음에는요 딱 15,000원이라고 얘기해요. 왜 15,000원이지? 제가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있을 때 제가 전자책을 하나를 냈어요. 그거를 이제 10,000원에 팔았었거든요. 네. 그거까지 포함해서 25,000원이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거치대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물건을 떼다 팔면 재고가 남고 저희 자본금이 투여되는데 네. 사실 제가 옷을 팔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소비자들이 어떤 옷을 바라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물건을 떼다 놓으면요 위축이 돼요. 부담감도 커지고 그래서 전 초반에 뭘 했냐면 직접 나가서 라이브를 많이 했어요. 시장에. 새벽 시장. 저는 사실 라이브를 시작한 게 중국의 왕홍이라고 하는 분들이 보시면 동대문에서 라이브를 직접 하세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걸 보고 시작한 거예요. 타입하면서 찍고 거기 구매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냥 바로 네, 구매를 그 자리에서. 대박.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간 건 핀을 파는 도매에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핀 라이브를 했어요. 거기서 네. 그냥 팔리는 핀들만 네. 사입해서 보내면 보름에서 한 달 안에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 정도 돈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가방이 팔고 싶으면 네. 가방 도매를 가고 신발이 팔고 싶으면 신발 도매를 가고 현재도 자본금이 없이 거의 위탁 시스템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사입을 해봤었거든요. 타입2에서 약간 초보 셀러면은 막 안 받아주잖아요.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요 오픈마인드세요. 그 용어도 있고 맞아요.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러지 않아요 하는데요 안 그러세요. 요즘은 도매처에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되게 힘드세요. 라이브 커머스는 아이템에 따라서 매출이 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어떤 아이템이 가장 좀 수익률이 높나요? 참 애매한 게 이게 10억이라는 그 틀 때문에 되게 크게 보이시는데 전 객단가가 조금 높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의류 쪽에서 좀 오래 있었다 보니까 겨울 장사를 먼저 시작을 해요. 패딩, 코트 이런 거요? 네. 모피 그냥 일반 옷이 아니라 특수성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아이템을 정할 때는 내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최저 월 수입이랑 최고 월 수입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매출로 네, 따지면 매출로. 네. 한 달에 한 3억 정도까지 가봤고요. 네. 사실 최저라고 해도 1억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수익이 난 게 1년 정도시잖아요. 정확히는 7월부터 해서 반분기에 10억을 한 거예요. 원래? 예, 유튜브 저거.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먼저 내가 물건을 팔 것이냐 브랜딩을 할 것이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브랜딩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서 판매를 하고 싶다. 네이버 채널을 좀 준비하셔야 돼서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냥 라이브를 하고 싶어. 그냥 물건을 판매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립으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업자 내시고 그립 같은 경우에는요 3일 안에 바로 라이브를 키실 수 있어요. 사업자를 내고 네이버를 한다. 그럼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입점을 하셔서 네. 어느 정도 등급까지 올리셔야 되는데 초반에 힘들기 때문에 저는 그립을 먼저
그립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네이버를 이제 등급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립은 들어가서 뭐 횟수 상관없고 내가 뭐 시간 상관없기 때문에 좀 많이 하시면서 경험을 좀 쌓으시다가 뭐 물건이 판매됐다. 그럼 똑같이 그냥 물건 떼다가 물건 발송해주고 그다음 송장 입력하고 그 다음에 CS 있으면 CS 하고. 그러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되세요? 사실 거의 안 해요. 제가 라이브를 하는 거는 뭐 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제가 정하기에 나름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는 CS도 하루에 몇 시간이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문의 틈나는 올 대로. 때. 네네네. 네. 물건을 발송하는 것도 내가 물건만 잘 준비가 돼 있으면 사실은 한두 시간 안에 충분히 보내실 수 있고 시간은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엄청 자유롭네요. 네, 엄청 자유로워요. 의외예요. 되게 많이 일해야 될 줄 알았는데 상품 처음에 소싱할 때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가지고 오셨어요? 되게 중요한 건요. 제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입을 수 있는 거. 양말 하나를 팔아도요. 전 제가 며칠 신어봐요. 어떤 제품이든요. 마진이 많이 남아도 제가 별로면 안 팔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확고한 편이에요. 제가 자신 없는 제품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 팔지 않고 있어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 각각의 특성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네이버 그립,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 쿠팡 이렇게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네이버는 네. 정규 방송. 까다롭고 네. 아무나 방송할 수 없고 시간적인 제약은 없으나 잘못 방송하면 퇴출당해요? 네. 그리고 3번 당하면 경고. 더 이상 라이브를 할 수 없어요. 다시 키워야 돼요. 까다롭지만 좋은 거는 이 명동 한복판처럼 사람이 되게 많아요. 댓글 채팅은 없지만 사람들이 되게 잘 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환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립 같은 경우는 약간 케이블 방송 같아요. 디제잉도 하고요. 피아노도 치고 놀아요 같이. 단 조금 잘 분방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불쾌한 일들도 생겨요.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자꾸 싼 걸 요구한다거나 블랙 컨슈머들도 많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는 지역 방송 되게 적어요.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한 뭐 30명, 50명이면 많아요. 근데 잘 사세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방송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시간을 미리 네. 예약을 하고 해야 되고 쿠팡 같은 경우는 약간 인터넷 방송 같은 느낌이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근데 이제 사실은 진입도 인플루언서만이 할 수 있는. 저도 사실은 들어가 봤는데 이분들이 쿠팡 라이브를 보고 사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 구경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쿠팡 라이브는 사실 지금은 조금 저조한 상태. 그 처음 시작하려는 분이 어떻게 좀 홍보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되게 많이 하시는 얘기가 채팅이 안 달려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처음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일정 방송은요 녹화 방송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유튜브 촬영하듯이 네. 나는 지금 라이브가 아니야.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할 말이 다 끝나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반복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 있잖아요. 네네네. 앞에 채팅으로 누군가 질문을 했다는 듯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스토리텔링 하시는 거를 조금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횟수를 늘려서 사람의 누적수가 좀 생기고 경험이 늘어나서 결국은 본인이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도전하고 싶은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셨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고 해서 돌아올 줄 알았던 경기가 사실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시장도 사실은 조금 주춤한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다들 놀러 다니시고 라이브를 보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든 건 사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라이브 자리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라이브가 언젠가는 다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는 판매 채널 아니에요. 마케팅의 한 도구이고 유통의 한 채널일 뿐이지 절대로 라이브를 전업을 하셔서 라이브만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옷가게를 한다 그러면 라이브도 하는 거고요.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라이브도 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좀 많이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코로나가 아니라 어떠한 경제 위기가 닥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라이브를 한다는 건 내가 즉각적으로 소비자들의 그런 반응들이나 현재 흐름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꼭 다들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물건 안 팔고 라이브 먼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인스타 계정 있으면 인스타 라이브 해보던지 맞아요. 아니면 뭐 유튜브로 해보던지 네. 그래서 용기를 먼저 내보고 나중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이 얘기 듣고 저는 엄청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이제 인스타랑 다 팔로우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도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